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너무 준비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웠고요. 저는 사장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에서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든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이지성 작가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책을 읽을수록 참 진짜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됐고요. 특히 이번 4장에서는 실제적인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나쁜 인문학은 무엇인가, 저자의 생각에 매몰돼서 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인문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뜨겁게 들으면서 결국 자기를 잃어버릴 때 이것은 강사의 생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인문학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크게 제시해요. 그게 다빈치하고 아인슈타인 두 사람의 인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빈치 같은 경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스승이 역사 속의 스승을 이제 다빈치를 만난 거죠. 그래서 다빈치의 70페이지짜리 메모지를 3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사고, 또 집무실에 다빈치 초상화를 그려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하면서 경영의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게이츠의 인문학은 다빈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한 인물과 강력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역사 속의 한 사람, 또 실존의 인물의 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연대감을 가지고 갈 때 공부가 굉장히 빨리 되는데, 내 마음속에 스승이 없이 그냥 독서만 열심히 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이츠는 다빈치의 인생의 업적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때묻지 않은 창조력과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은 하얀 캠퍼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먼저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을 한번 볼 텐데요. 다빈치는 첫 번째 자기 암시를 하라 했는데, 다빈치의 전공은 원래 미술이잖아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본업은 미술이었지만 라틴어를 외워서 이제 인문학 공부를 같이 병행했다는 것이 다빈치의 굉장히 엄청난 거였는데, 그는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었다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하면서 뇌의 능력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요즘 시대는 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뇌에 관한 책 3권을 샀어요. 쓴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뇌. 이게 우리가 뭐 책을 읽고 정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정리를 딱딱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재예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도 수많은 책을 읽고 정리를 자기식으로 했잖아요. 칼빈도 그 수많은 신학책을 읽고 자기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하는 뇌. 그다음에 책 읽는 뇌도 있더라고요. 책도 그냥 못 읽는 뇌요. 책 읽는 뇌도 있고 창조적인 뇌, 이런 뇌에 관한 책을 읽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은 결국 뇌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뇌는 자기 암시를, 다빈치는 스스로가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뇌를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전을 읽어라.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모든 원전이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를 공부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이시성 작가도 만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상당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만화를 읽으면 결국 만화 그린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도 원래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고 그 원전을 읽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원전을 필사하라. 그래서 라틴어, 문법, 수학, 과학 관련된 책을 손수 100개 썼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홀로 사색하라. 우리가 집중하려면은 홀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에 일단 사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이상한 행동하고 어문 짓을 많이 하죠.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홀로 있을 때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인문학 공부법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사색하라. 다빈치는 공부한 것을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잠들기 전에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막 이렇게 참 그러기 쉬운데, 잠들기 전에 하루에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내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문학 노트를 썼다. 그래서 다빈치는 세 가지를 썼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 오늘 하루 알게 된 내 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사색한 내용을 정리하고,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했고요. 일곱 번째로 작가와 함께했다. 그 다빈치가 제일 사랑했던 작가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그 당시 현존하는 작가였는데요. 그 작가와 교류하면서 그 전수를 받아가면서 그 깨달음과 사색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작가, 훌륭한 작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1박 2일 같이 대화를 하면 그 배웠던 지식들이 폭발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작가랑 만나야 되는데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만나지. 수준이 안 되는데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좀 수준을 끌어올리자.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만나서 같이 한 1박 2일 대화하고 밤새 커피를 마셔가며 모닥불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만나고 싶다. 이어령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만났어요. 2번이나. 근데 밤은 새지 못하고 식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좀 대화하다 헤어졌는데 그 세계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 정도까지 못 간 거죠. 근데 그 저자와 직접 만나서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공부 방법에 아인슈타인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그다음 여덟 번째, 도서관을 사랑하라. 그 다빈치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파비아라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큰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서 도서관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살면서 그 도서관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도서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그 머릿속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빌 게이츠도 도서관을 읽었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도서관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읽은 책 중에 유클리트의 기하학 원론이라는, 이게 이 그림 그린 사람들은요 이런 유클리트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벌써 그림 그린 사람 한계를 넘는 그런 기하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8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기하학 원론을 완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재가 되지 않았을까. 갈수록 우리는 너무 큰 거인들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9번째,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그 자기 서재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책을 읽은 사람의 꿈은 자기 서재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도서관에 책 200권만 있어도 큰 도서관으로 인정받았대요.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저 처음에 5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200권의 책을 갖추게 됐는데, 이것은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인문학자들도 갖추기 힘든 분량이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의 인문학부 교수들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 책이, 그의 서재가 창조성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개인 서재, 도서관을 하나씩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백금사 목사님은 약 1만 권의 책을 개인 집에 가지고 있고요. 그 김남주 목사는 자기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연구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뒤에 또 있네요. 이렇게 많아요. 인문 고전을 극복하라. 그래서 이 책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저자의 생각을,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책을 읽고 저자 훌륭하다 뭐 칭찬하고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저자의 생각을 정리해내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이걸 이지성 작가가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넘어간 사람은 저자의 생각 시스템을 뛰어넘는 자기 생각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이게 이제 천재의 반열에 오른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의 대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것이 사색의 힘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장 사색법인가? 그거 굉장히 거기서 큰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다빈치가 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자주 휴식하라. 네.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몸과 마음에 충분한 여유를 주는, 이것이 또 다른 인문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다빈치의 공부법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빌 게이츠의 Think Week라고 해서 자기만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빌 게이츠는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나서, 그분 집도 아마 시골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산과 계곡 있는 자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만의 사색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분은 3가지더라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라. 먼저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할 때 저희들도 한 일주일 정도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처럼 우리 이은상의 싱크 위크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산에 들어가서 갈 때 그냥 가서 야호 소리만 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고 싶은 인문 고전의 저자를 선정하라. 이 저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통나무집 서재를 가득 채울 인문 고전을 선정하고, 이분은 또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제안서를 다 선별해서 가져가가지고 그 3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참, 이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남다르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세계를 선도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완벽하게 홀로 있어라. 빌 게이츠가 싱크 위크를 보내는 공간에 그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각에 임하는 생각 전쟁의 시간이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무너져요. 홀로 있을 때 무너지고 홀로 있을 때 어머짓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진짜 고수들인데요. 이걸 전쟁으로 표현했다. 이 사람은
평소에 80%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전쟁이라는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 네. 세 번째, 인문고전 저자의 눈높이에서 읽고 생각하라. 이분이 일주일에 100건의 보고서와 제안서를 읽는데요. 그 이분이 평일에 무조건 1시간 독서하고 주말에 무조건 서너 시간 독서라는 독서 원칙을 평생 지켜오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 시절에도 이런 독서 원칙을 지켰고, 한번 사색에 잠기면 몇 시간씩 꿈쩍도 안 하고 오직 생각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걸 할 때 중요한 것이 인문고전 저자의 눈높이에서 읽고 생각했다는 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인슈타인의 생각 공부법인데요. 잡스가 제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빌 게이츠가 닮고 싶은 사람이 다빈치였잖아요. 이런 자신의 어떤 역사 속의 스승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후천적인 노력이었다. 다빈치나 우리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인슈타인은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있었는지. 첫째로 이미지로 생각하라. 이게 아인슈타인은 이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숫자나 공식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술가처럼 이미지를 생각했다. 이미지 우리가 글이 있기 전에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본질이었다. 숫자나 기호는 현상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숫자를 나는 100권을 읽겠다. 나는 100억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좀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이미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야 그게 진짜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게 이미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을 말이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꿈꿀 때도 이미지를 꿈꿔야 돼요. 김중건 목사님이 청년들을 가슴 설레게 한 것이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그 말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겠다. 그 이미지가 사람들을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걸 이미지를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클래식을 사랑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클래식을 들었고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마니아였는데, 이 클래식이 상당히 두뇌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이 클래식을 들어야 뇌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니까 음악도 좀 바꿔서 클래식을 좀 듣고 좀 수준 높은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음악회도 좀 그런 데 좀 가서 졸지 말고 좀 들어보고, 음악도 좀 우리가 음악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곡도 좀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생각하라. 우리가 이 도서관 가서 생각하는 거. 아인슈타인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고, 참 크리스마스 때까지 도서관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같은 기간에 우리는 어딜 가나요? 이분은 도서관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당직자하고 싸워서 입장 허가를 내서 휴가 기간 내내 홀로 도서관에 머문 적도 있었다. 와,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휴가가 되면은 책을 한 보따리 갖고 가서 다른 사람 수영할 때 혼자 앉아서 계속 책을 읽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명절 되면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 이런 어디 가서 독서하는 그런 습관을, 이상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했구나. 네. 네. 그다음에 작가처럼 생각을 하. 아인슈타인은 강의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고, 그 뒤에 나오는 데인가?
그 작가들하고 교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대가잖아요. 자기가 최고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작가들 만나면 끝나면 그냥 안 가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를 만나도 흡수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흡수를 만드는 그런 힘.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글로 생각을 표현하라. 아인슈타인은 반드시 글을 썼는데 한 번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식당에서 냅킨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펜이 없으니까 포크로 막 이렇게 막 긁어서라도 이렇게 했다는 그게 그때 나왔던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종 오후 시간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만의 글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고 그렇게 해서 책으로 치면 25권에 넘는 분량의 글을 세상에 남겼다. 시, 논문, 사설, 연습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무슨 책을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5권이 넘는 분량을 썼다. 일곱 번째는 생각을 실천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쇼펜하우의 책을 읽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군중과 거리를 두어야 되고 오직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쇼펜하우의 철학을 깊이 빠져들어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군중과 거리를 두었다. 예, 그랬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덟 번째 토론하라 하고 당대 유명한 작가와 지식인들과 다빈치는 일절 토론을 안 했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토론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잠을 많이 잔 거 유명하잖아요. 되도록 늦게 일어난다. 되도록 수업은 오전만에 듣는다. 뭐 오후에 무조건 카페로 가서 책을 들고 가서 책을 읽고 토론했다. 시간이 되게 많았나 봐요. 오후에는 이렇게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참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토론 모임 만들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까지 내가지고 특허청에서 일하면서도 거기서 계속 같이 회원들과 함께 독서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분은 토론을 특별히 많이 했네요. 특히 물리하고 철학 토론을 했다는데 저희가 앞으로 철학자들을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인문학의 꽃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철학을 좀 많이 가까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가 공무원 그만두고 교수가 됐을 때도 토론을 계속 하느라고 바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청강을 완성하라. 강의를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었구나. 강의를 듣고 나서 강사와 함께 강의를 다 빠져나갔는데 남아가지고 강사와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철학, 물리학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어서 덕분에 두 사람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래서 드디어 강의를 완성했다. 야, 이게 강의 듣는 자세군요. 강의 듣고 요즘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엄청 듣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쌓이는가? 듣고 강사와 또 밤을 새워서 같이 이야기하고 진짜 이해를 하는 그런 강의 듣기. 야, 정말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열 번째, 겸손하라. 아인슈타인도 대가였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했으며 그들과 토론을 했다는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죠.
그 대화 말 섞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도 같이 대화하고 토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미덕이 있었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 필로소피 그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인데 예, 그 힘은